안녕하세요. KCOC 전략기획실 노영선입니다. 이 강의는 국제개발협력 NGO의 회계 책무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거에는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이 비영리 조직을 바라보는 대중과 참여자들의 이해였다면 이제는 믿을 만한 기관인가를 생각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기빙코리아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할 단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응답자의 58.9%가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고 결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의 청렴도 그리고 신뢰도는 4점 만점에 2.5점이었는데요. 사실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원칙에 비하면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은 이 시민사회가 다른 분야보다 특별히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영리 조직에 있는 우리들에게 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뉴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사건이나 문제가 보도되기도 하고요. 대중과 후원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GO들도 미션과 비전, 내 양심과 또는 신앙이나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정직하게 활동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그 활동을 잘 하는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 일을 책임 있게 하는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책무성,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책임있고 투명한지 알리고 증명하도록 요청받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 이 조직이 건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책무성의 기본 개념과 비영리 조직, 특히 우리 국제개발협력 NGO와 관련 지어서 이 책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기 위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왜 우리에게 책무성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강의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KCOC 책무성 자가진단 도구, 그리고 회계의 기본 개념들, 기관의 재무와 회계 책무성 확보를 돕기 위한 실무적인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강의들을 잘 들으시고 또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무성이라는 단어는 회계,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회계라는 단어 안에는 부기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책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책임, responsibility와 책무성, accountability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설명한다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책임, 바로 이것이 accountability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무는 한 방향 또는 하나의 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 동료 기관, 내부 직원들, 참여자들,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안과 옆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KCOC의 책무성 자가진단서에서는 이 책무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평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책임이고 외부 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탐색하여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변화는 있지만 바로 지금이 급격한 외부 환경과 또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KCOC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탐색하고 또 우리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책무성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서를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제개발협력 NGO는 누구에게 책무를 가져야 할까요?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NGO의 내부 구성원, 그리고 자원 제공자와 파트너들, 또 이해관계자, 더 나아가서 대중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되는데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본부가 있는 한국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활동 국가에서도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NGO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 현재 파트너들과 이해관계자들, 현지의 일반 시민들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도 한국에서 와서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협력하는 NGO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우리들은 한국과 활동국 현장에 대한 책무를 모두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무를 가져야 할까요? KCOC 책무성 자가진단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 NGO의 책무성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과정에 대한 책무, 그리고 합법성, 개발 효과성,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무입니다. 먼저 과정에 대한 책무란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기반해서 우리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를 갖추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 내부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 효과성은 바로 우리 NGO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책무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과 모두가 합의한 공통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활동국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리가 증진되고 참여가 보장되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 효과성이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무라면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책무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합법성입니다. 주로 우리 NGO들이 가장 많이 요구받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NGO와 관련한 법령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 프로그램이 바로 국제개발협력 NGO의 회계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개정된 세법이나 규정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법령에 더해서 우리에게는 현장의 문화 그리고 현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그것이 바로 이 책무 안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이 회계와 재무를 포함해서 NGO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사업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NGO들이 국세청에 공시도 하고 또 연간 보고서나 홈페이지에 우리의 재무 현황이나 사업 내용도 공개하면서 우리 기관의 정보들을 알리는 것이죠. KCOC의 책무성 자가진단서에서는 정보 공개에 대한 항목이 5가지의 부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책무입니다. 법과 규정처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사안은 아닐지라도 가치를 실현하고 또 원칙과 철학에 따라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 NGO들은 우리의 활동과 조직,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윤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지 않은데 법을 준수한다거나 결과적으로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NGO의 존재의 당위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본 윤리는 우리들의 모든 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 책무를 지켜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 NGO에게 책무성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기반한 활동도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모두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죠. 목표를 향해서 옆 사람 밀치고 반칙하고 길에 쓰레기 버리면서 뛰어가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책임 있게 내딛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어온 길도 깨끗하겠지요. 우리는 옳은 일을 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무성은 함께하는 모든 참여자들과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돕는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고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투명해요. 우리 진짜 양심적이고 책임있게 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항변해도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공시도 보고서도 책무성을 진단하는 도구도 결국은 우리들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대중과 후원자, 또 정부와 언론, 또 코이카와 같은 후원기관들, 지역 주민들, 동료들, 파트너들 이 모두가 우리가 이 기관이 얼마나 책임 있게 해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소통과 언어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무성은 우리들에게는 특히 국제개발협력 NGO들에게는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활동도 미션도 그리고 비전도 함께하는 이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단 후원이나 모금 등 재정적인 신뢰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이나 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개발협력 NGO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책무성을 확보하고 증진하는 것, 바로 이 과정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요구에 의한 숙제나 과제, 그리고 준수하고 달성해야 할 의무만으로 책무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함께하는 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결국 모두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립하고 지켜내야 할 원칙과 철학으로 이 책무성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